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사기 강박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박이란 타인을 겁먹게 하는 행위, 타인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취소 가능한데요. 강박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 행위,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강박이 성립합니다. 강박과 사기 역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강박이 되는지, 그리고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무효가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타인의 강박, 겁먹게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데 고의가 있어야 되고 해악의 고지,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제3자가 강박을 했다. 그래도 강박이 성립되고요. 즉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박 받는 자의 의사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박도 무효 사유 될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강박이 성립하면 일단 취소가 가능하고요. 강박에 의한 행위는 일단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자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는데 요 둘은 계약의 당사자죠. 제3자가 나타나서 매수인에게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요 계약이 취소가 가능하려면 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제3자의 강박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자, 다음은 사기인데요. 사기 역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기망해서 속여서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2단의 고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사기에는 2단 고의가 들어가야 된다.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사기가 성립한다. 여기서 기망행위, 고의란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리겠다는 고의와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겠다는 고의, 2단의 고의를 말합니다. 사기는 2단의 고의다. 자, 여기서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를 말하죠. 자귀 또는 부자기로도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귀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부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등이 요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등이 건설 예정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는 부자기도 속한다. 알아두십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타인의 부지, 타인이 잘 모르거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다 사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상품 선정 광고를 할 때 다소의 과장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품 선전이나 광고 시에 다소의 과장, 자, 요 단어를 주의하시고요. 다소의 과장 나왔다, 기망행위 아니다. 그리고 시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기 아닙니다. 시가라는 것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과장 광고, 시가는 사기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사기의 효과는 역시 취소 가능하다가 기본입니다. 자,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분양 사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했을 경우에 취소 당사자도 막심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 사기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사기 강박 행위를 한 경우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 가능하다.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 가능합니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자,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제3자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을 완전히 대리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몰랐어도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은 상대방이 취소 가능하다. 상대방이 대리 행위시마다 본인의 선의를 알아봐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대리인의 사기 행위라면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담보 책임과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중첩 가능하다. 여기까지 사기와 강박이었고요. 자, 우리 법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상대방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도달 후의 사정은 고려치 않는다. 그래서 도달 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로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고 해서 의사표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입니다. 그래서 발신 후에 도달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하다. 자,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간 경우 도달로 보고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걸로 본다.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했다.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발신 후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걸로 보고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효력이 유지된다. 자,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죠. 공시송달. 공시를 통해서 송달된 걸로 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은 효력이 인정된다. 자, 하지만 수령 능력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의 수령은 도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 주장 가능하다. 제한 능력자의 수령은 도달로 볼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 주장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면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내용증명 우편물 체크하고요. 자,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아닙니다.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했다. 혹은 제한 능력자가 돼도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다.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효력을 잃는다 돼 있네요. 틀렸다. 발송 후 성년후견 개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인데 이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지배권에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다.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후 철회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달 후 철회 있다니까 틀렸네요. 의사표시의 철회는 도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철회는 안 된다. 3번도 틀린 지문. 자, 4번이 맞는 지문이겠네요.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게 맞는 지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본다. 자, 풀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대리 파트인데요. 문제도 100% 출제되고 내용도 다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무엇인지는 모두 대충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권행위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료식이고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수권행위는 모두 가능합니다. 네가 내 대리인 해.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분료식이고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은 이 수권행위를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이 대리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본인과 상대방 사이, 즉 계약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지 법률 효과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당사자는 대리인 아니다. 따라서 해제 시의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등은 모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지 여기에 대리인이 책임이 있다 하면 틀려요. 대리인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를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상의 결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 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는 모두 본인과 상대방한테 있어요. 자, 이렇게 법률 효과는 본인이 받게 되지만 실제 행동은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에 대해서 알았거나 혹은 과실로 몰랐거나 하는 경우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알았거나 몰랐거나 모두 대리인 기준이다. 요거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만 직접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를 수령하는 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은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그 능력은 따지지 않는다.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인한 그 효과가 제한 능력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효과가 대리인한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거나 행위 무능력자거나 그런 걸 따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법률 효과는 그 대리권을 준 본인한테 미치는 거죠. 또 대리인인 제한 능력자한테 손해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대리인의 종류에는 당사자의 대리권 수요에 의한 임의 대리, 일반적인 대리죠. 그리고 법에 의한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로 법률에 의한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 없이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공동 대리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요.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대리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공동 대리 아니고 각자 대리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리하게 되면 이 대리라는 제도가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준다는 취지인데 맨날 대리인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한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대리권을 줄 수 있냐? 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보면 임의 대리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말 그대로 본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수권 행위를 하면 됩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통상 대리권에 부수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포함이 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본인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의 수권 행위에는 해제의 권한까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면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해제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포괄적 대리권에도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기일 연기해줄 권한은 포함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계약을 하라고 했지 계약을 깨라고 했냐 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권은 안 된다. 자, 그리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나 성질 변경이 없는 이용행위, 성질 변경 없는 개량행위는 가능하다. 깨버리입니다. 개량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는 가능하다. 성질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버리는 되지만 성질 변경 없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보존행위는 현상 그대로 유지해서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고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니까.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가 대표적인 예고, 이용행위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행위로 목적물 자체를 변경한다거나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지 않는 점에서 개량행위와는 다르다. 목적물 자체 변경 없이 재산가치 증대 없이 그냥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이용행위다. 역시 권한이 정해지지 않아도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고, 개량행위란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또는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뭘 이렇게 조금 고쳐서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의 개량행위라고 합니다. 깨버리, 개량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는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성질 변경이 없어야 된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자, 그럴듯하죠? 하지만 틀렸죠. 대리인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수의 대리인 각자 대리 원칙이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깨버리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깨버리, 개량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없으면? 성질 변경 없으면. 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있다. 자, 요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 없습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다른 거고 서로의 주장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니까 자, 요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건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건지. 모두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자, 다음은 복대리인인데요. 복을 많이 가져다주는 복대리인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더블 복자입니다. 더블 복. 중복할 때 복자다. 자, 복대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대시키는 걸 말해요. 대리인 밑에 또 대리인이 있는 걸 말한다. 자,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야, 내 대신 저기 가서 계약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을이 다시 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야, 저기 가서 갑 대신 계약 좀 해.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복대리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요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인 갑을 대리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을도 갑을 대리하는 거고 병도 갑을 대리하는 겁니다. 병이 을을 대리하는 거 아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복대리는 표현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고 복대리도 당연히 대리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된다. 그래서 갑이 을 보고 야, 너 대리인 하지마 이러면은 당연히 을과 병 사이에 병이 가졌던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 가능합니다. 이미 대리인은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대리인으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무렇게나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안 되겠죠? 대리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본인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의 대리인은 일반적인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명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한 사람이었다, 불성실했다는 것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데, 자기가 선임했으면 책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 의해서 지명을 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임무를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에만 선임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데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원칙상으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겠죠. 법정 대리인이 져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만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 가능하고 원칙상으로 모두 책임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 책임만 진다. 자, 본인의 승낙이 필요한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 이 승낙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승낙해줘야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이 승낙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사안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해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그냥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적 승낙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자유롭지만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대리인 자신이 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 문장 꼭 기억하십니다. 자, 문제 살펴보면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여기 본인에다가 대리인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맞나? 하실 수 있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 틀렸죠? 자, 복대리인이라는 것은 원래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누가 선임을 했죠? 임의 대리인이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했죠. 복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죠. 그러니까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해야 됩니다. 아까 책임 없다고 나온 것도 있었는데, 자, 그것은 본인이 지명,
본인이 지명한 경우라고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하고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자, 헷갈리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해야 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자, 누가 사망했죠? 대리인이 사망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맞습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이다. 복대리권은 원 대리권에 종속된다고 했죠. 따라서 원래 대리권이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한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본인 사망은 당연하고요. 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다. 옵니다. 표현대리 뒤에 나오겠지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적용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자, 문장 그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외우셔야지 자칫하다가는 오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본인 승낙을 얻어서 나왔다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살펴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 자신이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쌍방 당사자 모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쌍방대리인이라고 한다. 자, 결론부터 보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제도의 취지가 본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대변하는 것인데 이 대리인이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확정된 채무라면 이행 가능하다. 즉 대리인과 본인과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3년 있다 갚을게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3년이 지나고 갑이 을의 대리인이 되어서 기한이 도래한 1억에 대한 금전 채무를 갚게 하는 그러한 확정된 채무는 이행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 가능하다. 요거까지. 이러한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혹은 파산했다. 본사대사 성파 뭐 이렇게 안 외워도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했으면 대리행위 할 수 없겠죠? 성년 후견 개시는 완전히 능력을 상실했다. 한정 후견 개시는 그 정도가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지만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모두 사망에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사유이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 행위의 철회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법률 관계가 종료됐다. 대리권을 행사할 그 사안 자체가 종료가 돼버린 거죠. 수권 행위를 이제 철회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인 본사대사 성파 그리고 복대리권을 철회했다. 원대리권이 소멸됐다. 이러한 사유로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고.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면 갑은 자신의 토지 X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이 대리인이겠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이 한정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닌데 뒤에 가보니까 소멸한다 돼 있네요. 벌써 이게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바로 1번 찾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정 후견 개시가 소멸 사유 맞았나?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밑에 가서 엄청 헤매게 됩니다. 결국 정확히 외우느냐 아니냐 그 차이다. 본사대사 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 자,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을이 대리인이죠?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했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허락이 있다고 돼 있죠? 맞고요. 매도 의뢰인이 사정이 급해서 10억짜리를 한 7억에 이렇게 싸게 내놓으면서 을에게 계약과 관련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은 마침 자기가 딱 찾던 그런 토지라서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면서 매수자가 되어서 요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기계약입니다. 요런 자기계약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수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다.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수권행위는 불료식 행위고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의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 자, 잔금 수령 권한도 있고요. 중도금 수령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은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닙니다. 자, 다음은 현명주의인데요. 현명은 이름을 표시하는 것, 이름을 내보이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하는 것이 현명주의다.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꼭 현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본인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밝혀야 된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즉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되고 대리 행위가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아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가 된다. 틀렸습니다.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될 수 없고 그냥 대리 행위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명 행위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현명하지 않고 한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대리 행위로 본다 이런 거겠죠.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아니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자, 이런 대리권은 대리인이 그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남용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면 대리 행위의 권한을 주관적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될 때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 행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한다. 대리권의 남용. 자, 이런 대리권의 남용은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다. 하지만 이러한 배임 행위의 의도를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그러한 배임 행위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자, 그럼 기출문제 쭉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인은 을이죠.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이 복대리인이네요.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자, 병은 복대리인인데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이미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니까 1번 틀렸습니다. 갑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복대리인에 대한 묵시적 승낙 있다죠.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번이 맞습니다.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한 경우에는 자, 승낙을 얻어 나왔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왔네요. 틀렸죠? 책임이 있다 돼야 됩니다. 요 지문에서 한 50% 나가 떨어집니다. 복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본인의 승낙을 얻더라도 누가 선임했죠? 을이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태만 없으면 책임 없다. 그건 본인이 지명했을 때입니다. 자,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본사 대사 성파, 본인 사망이죠. 갑은 본인이니까 사망하면 대리권 모두 소멸한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대리권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한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표현대리 배우겠지만 복대리에 표현대리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십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 성립한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 자,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상대방이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궁박상태 여부는 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이었죠. 궁박 본인 기준. 그러니까 틀렸다. 을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판단해도 궁박은 갑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자,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복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다. 3번.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병은 상대방이고 을은 대리인이죠. 을은 갑을 대신해서 중도금, 잔금,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전달했다면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전달 전이라고 해서 의무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다. 병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합니다. 맞는 지문이다. 답은 3번이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포함한다. 틀렸죠. 해제할 권한 X.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이 을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든 미성년자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이 행한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제한능력자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죠.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돼야 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수권행위 본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돼야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맞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표현대리.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므로 자, 대리인이 자기 명의. 벌써 틀렸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완전히 틀렸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 대리 떠올라야죠?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 틀렸네요. 각자 대리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기망 행위와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본인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기 행위,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해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돼야 됩니다. 없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벼락치기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표현 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